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의 정치화 시장. 오늘 D-8일이고요. 야, 근데 이거 나 잠깐만. 여기 4K라서 수염이 다 나오네. 네, 그 사이에 잘았나 봐요. 나 오늘 오전에 수염을 깎았더니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수염을 좀 동반하고 할게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D-8일 5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월요일, 야, 저희가 여러분들 덕에 이제 장족의 발전입니다. 지금요, 만들어진 지 일주일 만에 구독자 이제 10,000명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10,000명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월요일 순서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참.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야 근데 야시장은 네. 뭐 이렇게 너저분하고 뭐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시커멓고 그래야지. 아 제가 수염이 지저분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 너무 깔끔해. 아니요. 제가 지저분한 거 하면 방송이 무서워 나가기가. 아니,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네. 아니 또 윤재관 대변인님은 오늘 이제 야시장 처음 네, 방문해 네, 주셨고 네. 저희 오마이TV에서 정치 라이브 계속 해주시다가 요 공간에 또 와보시니까 지금 오늘 두 번째이시고 네, 저는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주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정치야 시장을 소개해 주실 때 저 앵커 수염 다 나올 정도로 네. 울트라 HD다. 4K라고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약간 필터 쓴 것처럼 또 뽀얗게 나오기도 해요. 아, 그러네.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야, 근데 변호사님 오늘 피부 예. 진짜 왕창 잘 나오신다. 민망함을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제 그러지 클로즈업도 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해 이거. 아니 정치를 들여다봐야지 왜 내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 야, 정말 네, 왁자지껄하게 이제 또 시작해봤고 이제 많은 분들 막 들어오고 아니 계시네요. 야시장에 이렇게 낭만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럼 야시장은 나중에 조금 뭐 무드 등 여유가 이런 좀 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무드 등 이런 거 달아드릴게요. 혹시 예. 원하시면은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밀어볼. 미러볼 같은 것도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10만, 100만 가면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식이 형 대감님 됐다고 감사합니다. 잡티까지 너무 리얼하게 보인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생이가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다운그레이드 해달라고. 아닙니다. 야한 생각해서 털이 빨리 자란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게 아침 일찍 너무 제가 원래 먹으면 다 털로 가거든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좀 예고를 먼저 해드리면은 이따 어디 가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얘기 나누다가 내일 27일 이제 세 번째 TV 토론 있잖아요. TV 토론에서 주목받는 건 후보들도 있지만 후보를 코칭해주고 조언해주고 있는 TV 토론 단장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번 TV 토론의 가장 두각을 좀 드러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토론 코칭 전담자 우리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1시 좀 넘어서는 저희 이제 야식 타임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누굴 전화 연결할 거냐? 오늘 지역 유세 과정에서 이런저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세 과정에서 대구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이 선거운동을 방해하다가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실제 다치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뒤에 나누니까요. 끝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보기 전에 저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윤재관 대변인 계시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내란 특별수사단에서 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여기 내란 혐의 피의자들입니다. 다들 아시는 네. 것처럼 네. 여기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복도, 대접견실 등입니다. 국무회의장. 네. 네. 이쪽에 있는 CCTV를 확보했는데 그동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 사람,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진술했던 거하고 이 CCTV 영상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네. 셋 다 차이가 있대요. 네. 근데 정확하게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4일까지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영상에서 찍힌 장면들이 다수가 상세히 확인됐다고. 요게 이제 요 두 줄입니다. 진술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영상에서 관련 장면들이 매우 상세하게 확인돼 있다. 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보도가 된 것인가 매우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 조사와 CCTV의 차이점이니까 일단 한덕수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언급했는지를 보니까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에 윤석열 전화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거기에서 국무회의 전에 윤석열을 수차례 말렸다. 이런 진술 내용들이 경찰 총리 집무실에서 진행된 첫 조사였다라고 하고요. 이상민의 경우에는 뭐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증언하고 뭐 국무위원 분위기 등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분위기 등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 2분 머물 때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진술을 했었고 최상목은 검경 조사 내용만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일부러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제 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청문회 내용이나 현안 질문 내용이나 저희가 자료로 드렸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특별히 상세히 담겨 있다라고 한 장소가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영상이거든요. 네.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덕수를 따져보면 네,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시가 아니다. 그 네. 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대통령실에 가서 계획을 듣고 그리고 사전에 모의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그러면 시각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바로 직전에 네. 황급히 갔는데 네. 계엄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 하고 뜯어 네. 말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보다 한참 먼저 전에 대통령실에 가서 네. 그 내용을 계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일단 네. 짚어주신 거고. 예. 근데 그건 굉장히 확실하겠네요. 왜냐하면 한덕수의 경우에는 오후 8시에 윤석열 전화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고 했는데 8시 훨씬 이전에 만약에 그 영상에 담겨 있다. 이러면 이제 네. 거짓말인 거잖아요. 두 번째,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네. 자기는 다시 이제 정부 종합청사로 가서 예. 대기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근데 계엄 해제 요구하고 나서 한 4시간 넘게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계엄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에 한덕수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권유하면서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엄 전후 둘 다.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최상목은 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쪽지들을 본인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예.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보고 있을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영상이 나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야, 이거는 그러면은 진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네 글자로 빼박캔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네요. 그 검경 조사에서 나온 내용 말고도 사실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국회 청문회나 이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이나 혹은 뭐 이상민의 경우에는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등등 이제 모든 진술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윤쟁환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건데 첫 번째로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위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그 행위에 대한 대목은 비상입법기구 문건은 자기가 멀쩡하게 다 뜯어봤다. 아니 쪽지에다가 해서 자기는 반대했기 국정원이, 때문에 네. 또 보지도 않고 그냥 신문사한테 넘겼다고 했대. 보고 있었던 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예, 하나 더. 예. 그러면 이상민은 무엇이냐? 네. 이상민은 헌재 판결 재판 과정 속에서 네네네.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사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당일날. 네. 근데 소방청장한테 왜 전화했냐 했더니 그냥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보니까 단전 단수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쪽지를 봤다는 건데. 단전 단수 문제가 있다.
그것만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집어왔나? 이렇게 봤나? 단전단수 그날 이상민의 행적은 울산에 있었어요. 예. 울산에 있다가 긴급하게 올라오죠. 17시경에 긴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네.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엄에 대해서 사전 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예. 그 시간 동안에 단전단수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문건들을 봤을 개연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예. 단전단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예. 하는 그동안의 신뢰성 높은 우리의 추측이 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예.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상상만 하고 영화적 시나리오를 두 분께 부탁드린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 직접 만들어도 너무 사실 가능성이 너무 높은 아니 왜냐면 스토리인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 우리 다 그동안에 최근에 좀 안 다뤄졌으니까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네. 시상목 권한대행까지 했던 네. 경제부총리는 네. 그 쪽지를 받자마자 그냥 안주머니에 넣고 네. 보고 있지도 않았고 네. 나중에 이제 부하직원한테 건넸다 그랬는데 네. 느낌상 계엄과 관련된 거에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무슨 사이킥이에요? 뭐 쪽지가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으로 계엄과 관련된 건 줄 알아?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만 해도 거기 와 초능력자들이에요. 테이블 저 멀리 저기 있는데 요렇게 보고 나서 단전 단수 있었네 하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눈도 밝으신가 봐. 지금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글자 한자인지 네. 이상했잖아요. 그때부터가. 그렇죠. 그때부터가 이상했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접견실 복도 CCTV에 녹음 기능은 없어요. 녹음 기능 없는데 경찰이 화면만 그냥 나오니까. 화면만 보고도 그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고도 거짓말했네? 라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시 소환 조사할 정도 상황이잖아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매한 거 가지고 부를 수 있겠어요? 경찰이? 뭔가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뼈박 힌트가 있는 거지. 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우리는 뭐 국무회의 다 반대했고 뭐 그랬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날 국무회의에서 참석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예.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예. 사전 간담회장에서 예. 쪽지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미 다 돌았구나. 너는 단전단수 조치를 해야 돼. 촥촥 나눠줬구나. 너는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네, 돼. 그래서 네. 국회를 완전히 네. 무력화시켜야 돼. 네. 너는 또 무엇을 해야 돼? 야. 너는 또 무엇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 역할분담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에게 지령을 내린 거죠. 예. 그 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예. 예. 그게 이제 정신없는 가운데 예. 예, 본인들도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아주 좋게 생각해서. 네. 그러나 거기 국무회의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예. 쪽지들을 받아서 예.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복도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실무자들한테 전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무회의장 안에서 자기의 그 수하들한테 그런 전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예.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전달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것들이 CCTV에 다 담겼을 개연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 우리가 지금도 이게 참 프레임이 갇히는 건데 네. 황당한 용어가 하나 있긴 해요. 네, 네. 애초에 네. 쪽지란 말을 계속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쓰잖아요. 자꾸 쪽지를 네. 접었다고 쪽지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문건을 접었다고 그러고. 근데 생각해봐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예. 거기서 보면 쪽지를 줬겠어요? 거기서부터 사실 안 맞는 얘기인데 그쵸. 다 우리도 뻥이었죠. 머릿속에 예. 쪽지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 문건들, 포고령이라든가 계엄 관련 문건들이 네.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네. 검찰에서 노상훈의 문건들을 확보해 보니까 노상훈이 사용했던 기호라든가 독특한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포고령하고 그대로 겹치더라라고 하면 이거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전에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던 건데 예. 오래 준비를 했다는 건 다 알려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면 갑자기 쪽지에다가 뭐 볼펜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야 찢었어 이거 나눠주고 이랬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봉투에 담겨서 인쇄돼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다 준비가 된 정황이 그럼요. CCTV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간 이 핵심 관련자들이 대중과 일반의 국민에 공개했던 발언했던 증언들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상목에게 전달됐던 문건에 문건을- 대해서는 사진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예. 단어들을 보면요. 네.
정말 전문 용어들만 다뤘어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라. 예. 예산을 확보하라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라. 그것은 기재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예산실 공무원들만 거의 쓰는 용어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개입해가지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미리 준비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 아까 한덕수에 관련돼서는 저는 매우 또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덕수요? 한덕수가 계엄이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나서 네.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빨리 해제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 네. 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했다고 뭐 계속 요구 촉구 뭐 이런 거죠. 촉구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시간에 네. 윤석열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합참 아, 지휘통제실에 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합참 지휘통제실에 가 있는데 본인은 계속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한덕수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게 예. 실제로 윤석열은 계엄을 제2의 제3의 계엄을 계속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그 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 게 한덕수가 아니냐. 오, 이거는 매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의 내란에 대한 모의 혐의가 정말 간단치 않고 예.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무리수를 쓰든 간에 예. 후보가 돼서 검찰의 칼날을 피해 보려고 그 발버둥을 쳤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뭐 이제 국민들 앞에서는 매우 당당하게 나는 그 계엄을 마치 뜯어 말린 사람처럼 그리고 이 비상계엄 이제 해제 이후에 어쨌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절차 네. 이런 거를 밟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CCTV 내용을 보니까 뻥이었다라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 이제 지금 말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 윤석열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된 이후에도 군인들에게는 아직 두 번이고 그렇죠. 세 번이고 할 두 수 번이고 세 번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휘통제실 내에 이른바 결심지원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저 국회법 법령집 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살펴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예,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지금 시간대 CCTV가 다음날 오전까지예요. 예. 그럼 그때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 국무위원들, 위원들은 다 그럼 뿔뿔이 흩어졌을까? 아니면 대기 상태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까? 네. 그리고 최상목은 또 일정에 알려진 바가 있죠. 나와서 저 금융기관 관련장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죠. 지금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안 밝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직전에 예비비를 마련하라 그랬는데 돈을 끌어내려는데 하필이면 금융자 관련자들 회의를 했다?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황들, 움직임들이 적어도 한덕수가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사후적인 방조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선포 이후부터는 어떻게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거기서 정말 다 반대하고 바둑간에 물어졌고 이런 게 아니라 계엄 선포한 이런 생각해보세요. 계엄을 일단 선포했어. 예. 국회에 막 헬리콥터가 뜨고 있어. 예. 그럼 바라보는 국민들이라든가 그걸 막아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절박했지만 네. 그 상황의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됐다 이거 됐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예. 여기 뭐 따라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두 분의 두 분이 막 이제 퍼즐들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 사람들 말을 그냥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보도 내용만 가지고 확인하는 분들은 있는 외피적인 부분, 표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하는 과정에서 CCTV만 대조해봐도 비교해봐도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들이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미칠 노릇인 야, 게 진짜 미칠 노릇인 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아직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지금 이제 네.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추론이에요. 구체적인 진술을 밝히지 않았는데 네. 밝힌 거는 그 CCTV 세 군데의 CCTV를 보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달랐다는 거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게 뭔지를 보면 우리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진짜 심각해지는 게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최상목이 5개월가량 이날의 대통령 대행이었어요. 끔찍하죠. 내란에 같이 공조를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런 인간들이 그 당시에
발언이나 진술관다국에 매우 협조적으로 네. 매우 이 내란에 협조적으로 굴었던 내용이 이 CCTV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 야 그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쨌든 대접견실, 집무실, 뭐 복도 등등 복도 영상에서 장면들을 확인하고 특수단이 기존에 있었던 진술들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밝혀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른지를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막 조각 맞추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영화같이 막 상상이 됐는데 막 국무위원들 다 있는데 자 당신은 이거, 네. 당신은 이거, 당신은 이거를 문건 이 자체로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막 이런 장면이 담겨 있으면 그게 상식에 맞죠 오히려. 야,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핵심들만 먼저 모인 거예요. 네네네.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네. 모의를 한 거죠. 그럴 개연성이 크고 그래서 국무회의 진짜로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형식상의 국무회의죠. 형식상의 국무회의 하기 전에 예. 자기네들끼리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한 네. CCTV가 찍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만큼의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 용산에 먼저 도착했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확인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야. 최상목이 몇 번 접었다 그랬죠? 두 번 접었다가 그러자. 두 번이야? 세 번이야? 두 번, 세 번. 가로로 세 번이었어요? 잠깐만 이게 세로인가? 이렇게 가로로 세 번 접어야 돼? 가로로 세 번? 가로로 세 번 접었으면 이렇게지. 이렇게잖아. 이렇게 접은 게 그래서 가로 세 번이잖아. 그리고 한 번 더 써봐야죠. 한 번 그럼 더 접어? 이렇게 말리는데? 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딱 이렇게 펼치자마자 그렇지. 나눠주는데 받고. 그럼 막 전화해. 여기다. 야, 전화해. 맞아. 야, 저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빨리 모이라 그래. 맞아. 이러고 야, 있는 거야. 하는 애 어떻게 누가 가 있냐? 뭐 이러고. 아니 여기가 공간이 대통령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지시문을 지령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국무위원이 보자마자 부겨가 여기다 넣는다고요? 말도 안 대통령실에서? 되죠. 아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진짜 다. 제가 5년간 국무회의장에서 봤는데요. 그런 국무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막 날아다니는데 헬기 타고 거기서 난 안 할라요 이런. 막 접고 네, 한덕수도 이게 그 앞에 보고 있는 게 뒷주머니에 넣었다고요? 막 뒷주머니에 넣고 네. 아니 동네 건달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이고 뭐고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었는지는 저희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각각 받고 방금 전에 귀가했다라는 내용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이런 일단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하면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이라면 구속영장까지도 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에 대한 어떤 사후적이라도 방조범 수준에 이른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네. 안타까운 지금 소리 녹음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폰 오늘 이제 비아폰도 같이 네, 압수를 네. 했다라고 하는데 네. 비아폰은 다 초기화를 시켜버렸다라는 예. 거예요. 12월 6일자인가 그렇게 초기화를 시켰다고 하니까 정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이것도 물증이지만 네,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음. 그리고 사람이 둘러댈러 오시면 지기현 부장 보세요. 술집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는 얘기도 하는데 무슨 그렇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거꾸로 이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형사처벌 원칙이니까 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분명히 의심은 가고 지금보다 확실한 정황은 나온 거죠. 게다가 또 사실은 그 증거인멸을 이제 물리적으로 만약에 증거를 인멸한다고 친다면 12월 3일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죠. 구속영장을 치는데 이미 실기한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예.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좀 더 밀접한 증거가 나와서 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공범 중에 알잖아요. 와르르. 예. 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맞아요. 그래서 한쪽만 이대로 가다가 나만 죽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그냥 정말 뚝이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 일단 이 세 명에 대한
세 명에 대한 이 기소가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예. 안 됐기 때문에 네. 기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내란 속 윤석열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관련된 별도의 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윤석열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예. 계엄 저지로 초기에 그리고 왜 그렇게 경찰이라든가 이 협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건지 경호처는 뭘 믿고 그렇게 버텼던 건지 이런 것들이 주만등으로 싹 지나가요. 네, 다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지금 무슨 뭘 했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우리가 추측한 것처럼 실제로 내란과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5개월 동안 국가 원수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일이 안 풀렸던 거죠.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었겠죠. 아니, 당사자잖아요. 네. 김성훈한테 계속 버티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훈을 직무배제 시켜야 되는데 전 시키지 않은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자기의 문제가 뽀록 날까봐. 예. 역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이 사태를 계속 뭉개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자기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내란을 덮는데 일조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종사 혐의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귀가했다고 합니다. 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일망타진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더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누군가 조력자가 또 있을 거예요. 종사자가 또 아니, 있을 수 또 있어요. 있겠죠. 네. 예. 아니 지금 특수단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네. 그 개헌과 관련해서 내란 선동과 내란 수계를 따라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움직인 군에 대해서는 네. 많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이미 시작됐어요 한참. 예.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내각이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고 네. 대통령실이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좀 검찰이에요. 심우정이죠. 검찰이에요. 아니 윤석열이 본인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건 군은 아니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김영환하고 노상원한테 맡겼으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었었고 개엄 당일날도 그렇게 계속 전화했어. 오늘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목소리 나왔다고 증언이 또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는 아무 연락도 안 했다?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자, 진짜 정말 저는 비상식적인 나라에 지난 5개월간 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런 소식들까지 또 두 분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착잡해지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고 나와서 여기까지. 파면시키고 구속은 지금 안 풀려났지만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짧게 비화폰 아까 그 확보했다라는 네. 거 그거 내용 삭제는 누가 했을까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원격으로 초기화한 것 같다고 원격으로 하니까. 초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김이죠. 김건희? 네. 아니죠. 누구요? 김? 아니 저 경호처에 김성훈? 김성훈에 의해서 예. 경호통신에서 지워졌을 것이고 예. 김성훈이 자체적으로 했겠어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겠죠? 그럼 그 김건희? 그 누군가가 윤 씨 아니면 김 씨 다들 그렇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 몰아가려고 그래? 김성훈이 누구 말을 사람이. 듣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황급하게 한 거잖아요. 예. 원격 삭제라고 하는 것은 황급하게 한 것이고 예. 황급하게 한 것은 누군가가 유선을 통해서 지시를 한 거고 네. 그 지시에 있었을 때 김성훈이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경호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원격으로 본인이 지시해가지고 삭제를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경찰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반부패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경찰과 검찰의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 아. 그래서 검찰에게 일정 정도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도 경찰이 아니고 예. 검찰이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이다. 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정말로 경찰과 검찰이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어주고 동등한 자료나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실력 차이는 오히려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보여준 것이다. 예. 그래서 이후에 검찰개혁 법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대수사청을 하고 기소청으로 가더라도 반부패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의 큰 블랭크가 생길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동안 경찰이 실력 발휘 못했던 건 검찰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사할 수 있는 손발이 묶여서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찰도 검찰도 이번에 국민들께 새롭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저희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쉬시는 동안 저희 예고해드린 토론의 대가, 토론의 명수, 이 시대의 새로운 스피치 컨설턴트 김총대 의원님을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내일 이제 TV 토론이니까요. 마지막 TV 토론 권영국 후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또 그간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저희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우. 빠밤. 10시에는 언제든 전화 달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뭐 그냥 내가 뭐 전화 오면 받아야지 뭐. 이러시더니 역시 잠시나마 지금 이제 10시라고 했는데 10시 반이라서 10시와 11시 사이면 언제든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슴이 뛰어서 못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예. 김종대 전 의원이 혹시 어디 주점에서 목격되면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아을 했네. 바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예, 의원님. 예, 지금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늦은 밤에 저희가 예고는 드렸지만 너무 송구합니다. 어디서 반려동물 소리가 들려요? 반려동물 소리가 반려동물. 정치화 시장 잘 아시는 윤 대표님 목소리였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너무 늦은 시간이고 우리 또 의원님 또 오늘 내일 마지막 TV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테니까 저희가 짧고 굵게 가보면 자, 권영국 후보 내일 토론 전략 어떻게 꾸미고 계십니까? 감성 전략입니다. 감성 전략이요? 예. 이 첫 번째 토론이 이제 이념과 정체성이었다면, 예. 두 번째 토론은 논리의 싸움이었고, 예. 세 번째 싸움은 감성과 공감과 연대 싸움이죠. 감성 공감 연대. 예. 그게 근데 뭐 물론 권영국 후보의 말씀에도 묻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 번째 토론회이다 보니까 뭔가 뭐 이미지화 해가지고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TV 토론회 때는 레드 카드, 옐로 카드 이런 걸 준비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두 번째 토론회는 그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손바닥에 백성민자를 새겼던 그런 전략이 생각나는데 그럼 플러스 알파로 세 번째에는 어떤 수단이 등장하는 겁니까? 글쎄 그게 등장하는 건 항상 극비리에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백성민자 써간 것도 기자들이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향신문에 예. 국회 당직하는 정치부 기자가 발견해냈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확 퍼졌거든요. 예. 그냥 우리는 곳곳에 숨은 고린과 장치를 마련하고 가만히 있어요. 발견하기만을 기다리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 밝은 기자들이 이걸 찾아내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예. 쿠키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전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원래는 예. 이 한국 정치가 오징어 게임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른 오징어 하나를 들고 나가시게 했는데 마른 오징어를 준비하셨었구나. 네네네. 근데 이건 좀 심하고 냄새가 난다 그러네. 아니 누가요? 권영국 후보가요? 아니면 토론 주최 측에서요? 아니요, 캠프에서 분위기가 예.
그거는 냄새가 난대. 예. 그래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서 포기했어요. 아, 예,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그러면 아직 저희에게 밝혀주진 않았지만 새로운 장치를 곳곳에 숨겨놓고 히든 카드가 있다. 자,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 나온다. 또 감성 토론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김종대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번 토론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실검까지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1차 토론회 때 우리는 이제 그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관세 협상의 어떤 파트너가 있다라면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다라고 이제 권영국 후보가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준비되신 겁니까? 아, 내가 많이 말렸는데 다른 쪽에서 밀어넣은 건데. 예. 근데 그게 뭐냐면 하도 없는 집이다 보니까 예. 그냥 와 있는 걸 뭘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아, 우리 김종대 의원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대위 쪽에서 또 모르게 낑겨 넣은 거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오. 근데 아니 그러면 통상 뭐 대표로 나를 보낸다는 건데 네. 사실 나는 국방장관도 있거든.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또 장관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뭐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왜 저희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관련돼서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제는 민간인이 해도 된다. 예, 요런 이제 공약을 내걸면서 이게 차후에 또 국방부 장관의 물망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김종대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해설들도 좀 정치권에 뒤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민주당 쪽 사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양론이 팽팽했다는 거예요. 아, 문민화 전략에 대해서요? 예, 그래가지고 당장 문민으로 해야 되냐 아니다. 내란 진압 이후에 예. 그때 좀 편안해지면 그때 문민 장관이 가야 되느냐. 예. 이런 논리로 설왕설래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은 문민파가 이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동네방네 다 떠들어놨으니 될 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데 오늘도 민주노동당에서 똑같은 공약이 나갔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 건이. 예, 뭐 어쨌든 이게 항상 국방부 장관의 물망에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김종대 의원님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도 또 한 번쯤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하실 의향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성사가 되면. 시켜줘야지. 의향이 있고 없고 가네. 아, 예.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책을 쓰셨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그 책이 그 책이 뭐 어떤 책인지는 물어보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뭔가 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좀 귀여운 책이죠. 아, 귀여운 책이군요. 예. 뭔가 조금 보수와 진보가 같이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책이 나온 게 지난주 월요일인데. 예. 그게 공식 발매일자인데 원래 그날 이제 책 팔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네방네 책 팔고 막 그냥 툭닥거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날 공동저자인 김용남 의원이 전날 광주에 가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책 팔러 다녀야 되는데 저길 왜 가가지고 예. 저 뭐 하는 게 그런데 책을 다시 보니까 예. 디자인이 시퍼렇게 돼 있는 거야. 대망론 제목이 파란색이죠. 네. 그래서 이거였나? 좀 당혹스럽대 그거. 그 첫날 그래.
저자가 민주당에 가서 만세 부르고 있으니 어떡이야? 김용남 전 의원을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타박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죠. 글쎄, 그래가지고 예. 이 양반이 책을 팔는데 성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 매불쇼에서 열심히 또 홍보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 예. 그런데 뭐 5만 군데 가가지고 또 책을 걸어놓으니까 예. 그 신 변호사하고 뭐 그냥 다 동원이 되니까 책이 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 대망론의 저자 김종대 의원이셨고 정의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의 토론 마스터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너무너무 또 우리 국민분들께 뜻깊고 의미 있는 토론을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과 내일 토론 준비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장관을 노리시고 계시구나. 장관이구나. 향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실. 아니 책에 상당 부분을 문민 통제 부분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왜 문민 통제를 이렇게 강조하나? 군비 통제 안 해도 군비 통제실을 대통령실에 만들어야 된다고. 아이고. 뭘 하고 싶으신 건가 했더니 그 얘기였구나. 예. 사심이 가득 찬 책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노동당에서도 관련된 공약이 나왔고,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민화는 뭐 이제 양 진보 정당, 중도 보수 정당의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나왔으니까요. 김종대 의원께 맞는 주제인 것 같아서 자 내일 감성과 공감의 또 연대의 토론. 한번 저희가 권영국 후보의 토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제가 네. 전해 듣기로는 네. 김동대 전 의원이 이제 워낙에 지금 김문수 후보의 과거에 노동운동 할 때 잘 아셔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를 좀 호되게 혼을 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혼내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권영국 지금 후보를 통해서. 네. 내일은 연대 못지않게 좀 따끔한 질책도 좀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네. 아니 혼자 알아서 무너지니까 따끔하게 혼낼 시간도 없고. 김문수 후보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하긴 뭐 그러면 그 기왕에 토론 얘기 나왔으니까 토론 얘기는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두 분이 보시는 3차 TV 토론의 전망과 주요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일도 어김없이 뭐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두 사람은 네거티브로 나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거티브. 크게 네거티브로 나갈 거고 네. 정책이란 부분이 또 이준석 스타일로 그거 얼마 할 거예요, 얼마 쓸 거예요, 뭐 예산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뭐 AI 100조 할 거면 뭐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예산 따져봐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완전히 틀린 질문인데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인데 예. 따지기는 좋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물고 넘어지는 쪽으로 나올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런 거를 그냥 쳐내면서 본인의 큰 그림 비전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리고 예. 민생 강조를 어제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예. 이거 툭툭 털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는 정책 얘기하는 거로 예.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예.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이제 네. 저 예상을 합니다. 이제 2차 때 좀 아쉬워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네네. 예, 토론에 이제 진정성 있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 사실은 같이 놀면 안 되는 질문도 꽤 있었거든요. 같이 놀면 안 되는 예, 질문. 예. 말려들면 안 되는 질문. 그러니까 예, 같이 그 말을 섞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는 마지막 토론이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두 사람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면서 그거 메모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애쓴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요. 둘은 그냥 각자 일단 김문수 후보는 네. 물어보면 무슨 말 물어보는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딴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듣시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말 안 할래요. 아예 네. 말도 안 할래요. 어차피 근데 저희 주제라 가지고 이따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저도 내일 아마 TV 토론은 굉장히 이 전쟁 같은 TV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네거티브의 절정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되고 어쨌든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는 토론 기회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어가지고 내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쓸 거인데다가 하필이면 주제가 정치여가지고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 정치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후보들 사이에서
격한 아무튼 논쟁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네거티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주제이긴 한데 이준석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인정해요. 해야 돼. 우리 해야 돼요. 조금 전에는 제가 그 부분에 가서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다들 보셨으니까 예. 막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뭘 하냐 이런 얘기 하실까 봐 안 한 거고 지금부터는 해야죠. 또. 근데 진짜 지겨운 질문인데 네. 윤재관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다. 이거 단일화 할 것 같습니까? 단일화요. 예, 이준석 단일화. 관심 없고요.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예. 이준석이 계속 지금도 개고기 팔고 있잖아요. 예. 예. 음.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줬던 사람이 네. 또 단일화라고 하는 양도구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자의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나쁜 젊음인지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는데 네. 지금 한번 경험을 얘기할게요. 경험? 이준석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네. 해주고 싶은 말. 우리도 한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예. 2007년도 예. 대선인데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 얘기만 했어요. 예. 당시 여당에. 예. 예. 그렇게 해서 단일화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문국현 후보와의 정동영, 문국현 단일화의 문제 가지고 계속 하고 이제 BBK 가지고 계속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예. 기세를 조금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네. 진보 진영의 가장 낮은 득표율이 26%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나오는 건 단일화밖에 얘기가 없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TV 토론도 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본인들의 승기를 잡았고 많이 쫓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까보면 허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그걸 저희들은 2007년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공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면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할수록 예. 표는 깎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법칙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이제 윤 대변인님 말씀은 나중에 투표함 열어보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는 하등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로를 봤었을 때 네. 가장 큰 자기 이익이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수사라든가 법정에 뭐 변호사비 소송도 걸려 있고 뭐 판결 난 것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쵸. 뚫고 나가려면 이거를 그냥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선거 비용 보전 이런 것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출신으로서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를 좀 잡으려 할 것 같고 네. 또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응원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원이라기보단 저는 그거는요. 그냥 국민의힘 니네 빨리 무너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당권은 깨질 거고 당은 예. 분열될 거고 4분의 1 될 텐데 네. 우리가 그 틈에 들어서 재정부에서 우리가 먹을 거야 라는 식의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예. 홍준표 지금 전 시장 얘기가.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당 내에서라도 저는 이게 얘기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라도 이준석 입장에서 파트너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여기 자체가 워낙 지금 뭐 난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헐뜯고 누구 나가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다니는데 김문수 후보 유세에 지금 국민의힘 당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저는 공중전하고 여론전하는 거 외에는 네거티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덕수 밀려고 준비를 했다가 네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오히려 단일화의 걸림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소신을 가지고 단일화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단일화해서 당권이 됐든 뭐 아닌 말로 뭐 총리가 됐든 뭔가 약속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랑 해 이거? 주체가 없어요. 계약서를 줄 주체가. 그게 이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예. 아마 이제 할 가능성보다 어느 순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제 변호사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거의 100% 할 거라고 봤는데 시간이 가면서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심지어
0%? 이런 얘기를 이미 했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주워 담는 순간 이 사람의 정치적 뭐 자산, 기반, 신뢰 이런 것들은 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윤석열 안철수 모델처럼 바로 직전에 할 가능성도 있을까? 정말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예.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얘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이준석 뭐 힘내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준석아, 너 태균이랑 명태균이랑 아직도 좀 친하던데 명태균한테 내 얘기 좀 잘 좀 해줘. 명태균이가 또 떠들면 나 또 하와이에서 놀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고 잡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둘이 잘 지내니까 명태균한테 잘 얘기해줘가지고 나도 그럴 좀 수 있겠네요. 편하게 좀 진짜. 살게 해줘. 네. 준석아 부탁해. 준석아 부탁해.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 또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 의원은요. 예. 그 철수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분이세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철수를 했을 때도 별로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쪽에서는. 늘 철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도 네. 이준석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네. 하버드 나온 뭐 그중에 셋이 서 있으니까 넷이 서 있으니까 네. 쟤는 젊더만 뭐 말은 잘하는 것 같대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진 허수가 예. 상당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단일화하면 그 허수는 빠집니다. 뭐야 그쵸. 저거. 그렇죠. 예. 그러면 단일화해서 효과는 없어요. 예. 근데 어떤 우리 보시는 분 중에 마토토님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준석 지지자들 아유 우리 준석이가 한 일이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할걸요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10% 중에 많지 않을 거란 거예요. 맞아요. 저희들은. 네. 굉장한 코어고 예. 그냥 맹목적 지지자들. 거기는 아유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자들이 좀 극소수이다 보니까 맹목적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그래도 우리 준석이 할 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개고기 계속 팔아도 상관없는데요. 네. 제발 노무현 대통령만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들고 왔어요. 이게 이준석 집에 공보물. 도착한 공보물인데 못 쓰는 악필로 쓴 이 공보물에 많이 아꼈다, 그죠? 이게 밑줄까지 걷어요. 노무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노무현 정신 덕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내란 세력하고 뭐가 다르죠? 진짜 자기의 그 기본적인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이 정말 노무현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할 능력이 없는 자가 네. 하버드를 나오면 뭐 할 거며 지금 나이가 40이면 뭐 할 것이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또 한 명의 윤석열이 또 탄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버젓이 전 국민에게 보내는 걸 보면서 정말 이자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정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노무현 정신이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거든요. 네. 국민 모두의 것이죠. 왜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통합을 강조하셨던 그럼요. 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네, 네. 정반대의 길을 가져왔던 사람이고 지난 토론 때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 기억나시죠? 권영국 후보한테 막 확 맞은 거. 네. 전장년하고 동성연대 이게 딱 꺼내가지고 권영국 후보가 그 갈등의 결과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 게 정치 아니냐고 하니까 옳은 말씀이었죠. 그 얘기할 때도 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을 거론해요? 감히. 갈라치기 정치 여정이 노무현 정신 덕분이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진짜. 이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참 뭐랄까 저는 이게 일베의 표현이 아니길 바래요.
오늘 사실 화제가 된 그 페이스북 글 중에 자신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뭐 유권자분들이나 노무현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많이 비판과 비난을 받으니까 지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편협한 그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개탄하시겠나라고 했더군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지난 10년 넘게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서는 노무현은 국정원 지하실 523층에 살아있다라는 식의 조롱 드립을 반복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그 일베의 히스토리와 이준석 후보가 한 지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뭐 아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칭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일베에는 지하라는 표현과 노무현이라는 그 단어를 엮어서 주로 조롱 드립을 많이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일베와는 연관성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그럼 그게 아니라고 또 전 설명을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되잖아요. 강요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이게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돌아다닐 만한 음모론 같은 것에 이준석이 상당히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난번 2차 토론 때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 중국산 부품들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갖다 쓰면 뭐 킬 스위치 같은 게 있다라는 식의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도 모르게 흘렸어요. 네. 그거 미국에서도 그거 음모론자들이 꺼내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전형적인 커뮤니티 음모론식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했거든요. 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른바 그 본인의 커뮤니티 그 거북선 때도 네네네. 거북선 관련해서도 네네. 거북선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다라고 썼다가 또 금방 또 고치기도 했었잖아요. 수정을 SNS에 했죠. 올렸다가 네. 그런 것도 지금 뭔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닌 네.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 사람도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게요. 네. 자기네들끼리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보면 그게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들어낸 거짓말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도 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정 시간 지나면 네. 그렇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 지난 토론 때 그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명이 달린 위기를 가진 상황을 가지고 왜 헬리콥터 타냐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 기저에는요. 그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그때 당시 사건이 별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중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에 오히려 자기들도 스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를 계속 꺼내면서 오늘 이제 해명한다고 긴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쓰면서 위에 상단에는 이재명 변호사, 그러니까 즉 아까 정동영 후보를 지원했던 이재명 변호사의 입장으로 2007년인가 6년에 썼던 글 중에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원들 중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썼던 글을 보면 이재명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어떤 문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거를 하나 위에 얹어놓고 그 아래에는 해경궁 김씨라는 그 트위터 계정에 노무현 모욕글, 비하글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붙여놨어요. 그게 오늘 페이스북 내용이거든요. 의도가 뭘까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의 일종이겠죠? 네, 뭐 저질스러운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준석이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대한민국에 앞으로도 한 30년 이상 정치할 것 같은데 이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정치하는 방식이 예. 과거 70년대를 뺨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도 뺨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 때 보셨지 아시겠지만 계속 샤우팅만 하고 국회는 안 들어가요. 그런 아주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정치, 지양해야 될 정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도 적당히 팔아야죠. 본인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기 일치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왜 이유는 뻔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그 비호감 정치 1위인데 전직 대통령 중에 호감도가 제일 높은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서 사활을 좀 걸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사악한 자잖아요. 이런 사악한 자가 대한민국 정치에 계속 있는다고 하는 자체가 큰 불행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에 우리가 이 대선을 끝나고 나서 이준석에 대해서 정말로 까발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이준석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대선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그 뭐랄까 소스가 충만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발언과 워낙에 많은 그런 이제 영상들 아카이빙할 자료들이 넘쳐나 버려가지고 차후에 다시 또 재평가 뭐 지금도 평가하고 있지만 다시 또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비호감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비호감도가 제일 높지 않냐. 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 중에 제일 높은 비호감도를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책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했더니만 이거는 제3당 후보의 숙명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누구를 또 꺼내오냐면 2022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디어 오늘이 확인을 해보니 2022년 대선 직전에 안철수의 비호감도, 호감도 어땠을까요? 반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비호감도가 안철수가 제일 낮고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사례를 든 겁니다. 이게 또 팩트 체크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1, 2차 토론 때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한 방향 하나의 요만한 쪼가리 그냥 편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자기 눈에 띄는 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예. 그게 진실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때 그 2차 토론 때 일이 자꾸 떠오르는 게 천성산 터널과 관련돼서 공기가 늦춰졌다든가 손해를 봤다든가 이런 것도 그 시공업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만을 고스란히 옮긴 거예요. 예. 그게 팩트로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권영구 후보도 그 지식 자랑으로 나왔냐고 그렇게 꼬집었는데 사실 지식조차도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안철수 후보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인지 호감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지 네.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지식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얘기하다가 핵융합 얘기, 진짜. 핵융합을 꺼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더라라고 이제 꺼낸 게 핵융합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융합이 나오니까 좀 뭐라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올 만한 표현인가 싶어서 이걸 심지어 그 FM 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도 그들끼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대라고 해놓고 나서 아닌데 그거 준석이거든 이러니까 준석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장면까지 나온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병이다 병.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번엔 뭐 정치 파트니까 그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덜 나올 거라고 봤는데 더 나오나요? 어마어마하게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 쏟아내겠죠. 다 끄집어낼 건데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쳐내시고 네. 그냥 자신의 말씀 자신의 그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민화 발표처럼요. 예. 꼭 해야 될 메시지.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툭툭 던지시는 것. 네. 그게 옳은 TV 토론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는 어차피 여론조사를 다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내일이 공표 마지막 기간이죠. 네. 그러면 여론조사 뭐 저희가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거나 네. 뭐 조사 기간 내에 했던 거 가지고 얘기하거나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언론들이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들은 뭐 보수 과표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 보수가 많이 잡히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조사들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아투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고성국 씨가 과거 고문, 주필 뭐 이런 걸로 있었던 회사라서 주로 좀 많이 보수 극단화돼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쪽에서는 그 뭐냐 윤석열의 탄핵 정국 당시에도 윤석열의 지지도를 조사했던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문수가 앞서는 여론조사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고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뭐 아시아 투데이든 보수 성향의 언론이든 여러 언론들이 자 이재명과 김문수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한 자릿수로 좁혀진다. 혹은 단일화하자. 단일화하면 이긴다. 이런 이제 그런 바람들을 많이 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죽는 건 두 가지죠. 이게 정말 저는 이 깜깜이 기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국민들 우습게 부른 거고 그건 접어들어 그 깜깜이 주사를 기간을 어떻게 언론이 이용하냐면 자 추세가 바뀌었다. 깜깜이 기간이라 모르지만 상승세에서 멈췄기 때문에 깜깜이 기간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남은 기간 내내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28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뤄내려고 네. 언론들은 하겠죠. 그 작업인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안 있는 되죠. 것 같고. 안 되죠.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땡큐. 아,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역결집이 일어나나요? 항상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지금이 그 민주진영,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헌정 수호 세력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긴장할 이유를 줬잖아요. 예. 내란이 상당히 많이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네. 오늘 경찰의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네. 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Thank you so much.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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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도 땡큐 소머치라고 느끼는 이유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이번 선거의 의미가 사라지질 않아요. 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내란이 있었던 국가에서 내란의 가담자 혹은 내란의 동조자일지 모르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당선시킨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지금 가만히 보시다가 이제 사전투표하고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네. 네. 이것만 기다리고 네. 계시기 때문에 전혀 뭐 동요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막 댓글 이런 거 보면 반드시 본투표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투표해야 됩니다. 막 의견도 많이 갈리시던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주변을 많이 독려해 주셔가지고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 했고요. 정치 야시장 월요일 순서 두 분은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야식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